어머니 그 나이에 그걸 왜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 내 인생인데 뭐가 창피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살 박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이죠. 영자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자식 키우기, 남편 뒷바라지.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자 영자 씨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작은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호기심이 인생을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됐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셋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싸게 드릴게요. 그럼 하나 주세요. 채소를 사고 생선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쪽에서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떡볶이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저렇게 장사를 하시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뭐 하긴 집에서 TV 보고 그렇지.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시지 그래요. 그것도 맨날 하면 시시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취미라도 하나 만드세요. 취미? 네, 요즘 할머니들 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시던데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런데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작은 카페. 제목이 그랬습니다. 영자 씨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할머니 한 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70살에 카페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영자 씨는 넋을 잃고 영상을 봤습니다. 70살의 카페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영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그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또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도 몇 명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담아 주셨습니다. 영자 씨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73이에요. 아, 그러세요? 왜요?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자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서요. 대단하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평생 살림을 했으니까 요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을 잘 쌌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맨날 싸줬으니까요. 김밥 장사를 해볼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겁이 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자 씨는 다음 날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했습니다. 영자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해볼까?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랑 상의해 보려고 주말에 큰아들 집에서 모이기로 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얘기 좀 하려고.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장사 좀 해볼까 해서. 네, 자식들이 다 같이 놀랐습니다. 장사요? 무슨 장사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김밥 장사 시장에서.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힘드시잖아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나 아직 건강해. 그래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니까. 엄마,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요?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 되지.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영자 씨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장사가 쉬운 줄 아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망해도 괜찮아. 조그맣게 해볼 거니까. 그래도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딸도 말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니시지 그래요. 여행도 맨날 다니면 지겨워. 그럼 취미생활 하시던가요? 취미는 무슨. 난 일하는 게 좋아. 영자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엄마, 진짜 안 돼요. 왜 안 돼? 내 돈으로 하는 건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창피해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창피해? 시장에서 장사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는데? 엄마 나이에 장사를 한다고. 영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게 창피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 인생이야.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엄마! 자식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속상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거지?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사실은 영자 씨는 장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놀랐습니다. 뭐? 장사를 해? 응. 김밥 장사. 야, 미쳤어?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친구도 반대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우리 나이에 무슨 장사야? 왜? 왜 못해? 못하는 건 아닌데. 힘들잖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지 않아? 또 창피?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다들 창피하대? 그야.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면 그게 뭐가 창피해? 떳떳하게 돈 버는 건데. 그렇긴 한데. 친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 혹시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돈은 있어. 그럼 왜 굳이 장사를 하려고 해? 그냥 하고 싶어서.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집에서 쉬어. 새끼 밥 해먹기도 힘든데 왜 사서 고생이야? 고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친구도 말렸습니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또 고민했습니다. 다들 반대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며칠 뒤 영자 씨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그 떡볶이 가게를 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는 몇 년이나 저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대단하시죠? 돌아보니 옆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저분 벌써 20년 넘게 저기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자식들이 말리는데도 안 그만두신대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이죠. 일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신가 봐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반대해도 내 인생이야.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해볼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해볼 거야.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영자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에 가서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여기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시장 관리 사무실에 갔습니다. 무슨 장사 하실 건데요? 김밥 장사요. 아, 그러세요. 자리가 있긴 있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장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쉽지 않으실 텐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리는 시장 한쪽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김, 쌀, 단무지, 당근, 햄, 계란. 그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샀습니다. 장사 준비에 이것저것 돈은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며칠 뒤 드디어 첫 장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평소에 자주 싸던 김밥이었지만 오늘은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쌌습니다. 20줄을 쌌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김밥 3,000원이라고 종이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너무 비싼가? 걱정이 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초조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김밥이네. 얼마예요? 3,000원이요. 아, 그래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비싸네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실망했습니다. 비싼가? 하지만 재료비를 생각하면 3,000원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망했네.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영자 씨는 얼른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었습니다. 3,000원입니다. 남자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팔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김밥은 19줄이 남았습니다. 딱 한 줄만 팔렸습니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해보자. 다음 날도 영자 씨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5줄을 쌌습니다. 어제보다는 적게.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2줄만 팔렸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 씨는 지쳤습니다. 이러다가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밥 장사 힘드시죠? 네, 좀요. 처음이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손님이 없어서 힘들지. 그러게요, 너무 안 팔려요. 당연하죠. 아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꾸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요?
그럼요. 나도 처음엔 안 팔렸어요. 할머니의 말에 영자 씨는 위로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갔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밥 새로 생겼네. 맛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5줄, 6줄.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한 입 베어 먹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밥이 좀 퍼석한데요? 네? 그래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좀 더 꾹꾹 눌러서 싸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음부터 그럴게요. 영자 씨는 메모했습니다. 밥을 더 꾹꾹 눌러서. 다음 날부터 더 꼭꼭 눌러서 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손님이 불만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단단해서 먹기 힘든데요? 아이고, 그래요? 네 좀만 느슨하게 싸주세요.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는 꾹꾹 눌러 싸래니 오늘은 느슨하게 싸래? 사람마다 입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당근 빼주세요. 당근 싫어해요. 할머니 햄 좀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계란 많이 넣어주세요. 요구사항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힘들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손님들 말을 듣고 고쳐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줄 정도 팔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시장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루에 15줄 정도 팔렸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사갔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장사 어때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응. 괜찮아. 손님도 좀 늘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딸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걱정 마. 하지만 사실 힘들긴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좋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김밥 가게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하는 가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김밥 가게가 또 생기다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새로운 가게로 갔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맛있어 보인다. 젊은 부부는 싹싹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가격도 영자 씨보다 싸게 받았습니다. 2,500원. 영자 씨는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5줄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은 새 가게로 갔습니다. 영자 씨는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김밥은 몇 줄 남았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를 생각하면 더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장사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새 가게로 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거기가 더 싸서. 아니야. 괜찮아.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상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응. 좀 안 좋아. 영자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가게가 새로 생겨서 손님이 줄었어. 그럴 줄 알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빠, 딸이 눈치를 줬습니다. 엄마, 그만두세요. 힘들잖아요. 아니야. 나는 계속 할 거야. 영자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이 다시 올까?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맛을 더 좋게 만들까? 재료를 바꿔볼까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새로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참치 김밥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김밥 말고 특별한 걸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참치 김밥 3,500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되나? 그날 저녁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네.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옆에 가게 생겨서 그러시죠? 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가격은 못 낮추시겠죠? 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다른 걸 해보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거요? 네. 김밥만 말고 다른 것도 팔아보세요. 예를 들면요?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하지만 또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영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영자 씨는 떡볶이를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몇 번이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김밥, 떡볶이. 가격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 떡볶이도 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샀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그날 떡볶이를 다서 그릇 팔았습니다. 김밥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팔렸습니다. 됐어. 영자 씨는 신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떡볶이도 같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 씨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열도 났습니다. 감기인가?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과로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푹 쉬셔야 해요. 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겠네. 사흘째 되는 날, 영자 씨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에휴, 그래도 가야지. 몸은 힘들었지만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응. 좀, 얼른 나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고마워요. 영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줬구나. 그날 영자 씨는 힘을 냈습니다. 김밥도 쌌고 떡볶이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장사 시작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옆 가게와 경쟁하며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잘 팔렸습니다. 어떤 날은 반도 안 팔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김밥이 맛있대요. 누가 그래요?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자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세요? 네. 새벽에 다 준비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영자 씨의 장사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단체 주문도 받으세요? 단체 주문요? 네. 회사에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몇 개나요? 30줄이요. 가능하세요? 30줄. 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모레 아침까지 가능하세요? 네. 모레 아침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손님이 단체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영자 씨는 긴장됐습니다. 30줄을 어떻게 싸지?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영자 씨는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를 넉넉히 샀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부터 김밥을 쌌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30줄을 다 쌌습니다. 휴.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약속한 날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찾으러 왔어요. 맛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한 번은 동네 행사에서 영자 씨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자 씨는 걱정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골 손님도 생겼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팥을 붙이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머, 웬일이야? 그냥 좀 보러 왔어요. 큰아들은 영자 씨가 장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2줄 주세요. 할머니, 떡볶이 1인분이요. 영자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웃으며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에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처음에 반대해서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 너희가 걱정해서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응원할게요. 그래, 고마워.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자 씨는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김밥 손님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먹으러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영자 씨는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느 날 저녁 영자 씨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다였습니다. 외롭고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게 기대됐습니다. 손님들을 만나는 게 행복했습니다. 나는 70살에 다시 태어났어.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김밥을 쌌습니다. 떡볶이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2번째 청춘이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비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요. 포기하지 않은 것? 네. 처음엔 안 팔렸어요. 자식들도 반대했고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몸도 아팠고 힘든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하셨어요. 네. 힘들어도 매일매일 버텼죠.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오늘도 김밥이 다 팔렸습니다. 떡볶이도 다 팔렸습니다. 영자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자 씨는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나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70살에 시작한 두 번째 청춘. 영자 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영자 씨는 시장에 나갑니다.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영자 씨의 두 번째 청춘입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시나마 위로와 통쾌함을 드렸다면 격려의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